鍵起動第一段階に入ります。エネルギー出力安定。両一層への進駐を確認しました。 양자층부터 뭔가 시작이 되나봐요. 이때 이 도시 아래 히페리온급 붕괴에너지 동력로 10대가 최대 부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나봐요. 이 동력로들이 제공하는 에너지로 계속해서 운행되는 제2신의 열쇠는 공간을 격수해 양자의 바다로 통하는 터널을 열었다. 우리가 해연성에서 만났던 해연의 눈처럼 양자의 바다로 가는 문을 천명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양자의 바다는 결코 이번 실험의 목표가 아니었다. 에너지 레벨이 오름에 따라 신의 열쇠의 동력이 에너지 공급 역체에 도달해 실험 2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어쩐 특정 수준이 있나봐요. 지구운동의 법칙, 생명순환의 비밀, 모든 본질과 근원이 생성된 곳, 허수의 나무. 요런 개념이 나오네요. 허수의 나무. 같은 시간 천명본부 부유섬. 오토. 실험실에서 오토의 눈이 스크린에서 빠르게 교차하는 데이터를 따라 반짝였다. 이 데이터들은 북아프리카 기지에서 보내는 것으로 신의 열쇠 가동 후에 얻어진 모든 정보들이었다. 게다가 제2신의 열쇠의 엄청난 에너지 소모로 매 실험마다 주어진 관측 시간도 결국 수십 초에 불과했다. 이렇게 거대한 자원을 소비하며 그가 얻고 싶어한 것은 그저 일렬의 숫자일 뿐이었다. 뭔가 좌표를 아까부터 찾고 있는다고 했었어요. 좌표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GPS처럼. 54ビビたる進捗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저렇게 괴물들하고 싸워도 진전이 미비하다. 오토의 말투는 평온했다. 그는 이 실험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고작 수십 초의 시간은 천문학적인 관측 대상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었다. 그의 계산대로면 지금의 관측 수단으로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터널을 최소 8만 시간을 열어놔야 한다. 수십 초밖에 못 여는데 이걸 8만 시간을 열어놔야 된다고? 그가 찾으려는 것은 거품 우주의 그 위조품과는 완전히 다르기에. 위조품? 뭐에 대한 위조품을 말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실험 진도를 서둘러야 했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의 열쇠를 가동해야 했다. 그래야만 동계가 인류의 문명을 박살내기 전에 그의 수건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의 수건은 이제 카렌을 되살리는 거죠. やはり空の立者の力が必要だ。 공간의 율자의 힘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지?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허수 공간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천계일승을 이용해서 꼭 갈 필요도 없고. 붕괴란 대체 무엇일까? 기나긴 시간 동안 오토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 헤맸다. 갑자기 꿀잼 파트가 나온다고? 그는 5세기에 걸쳐 두 기원을 뛰어넘는 문헌을 찾아봤다. 붕괴에 대한 그의 이해는 지구상 모든 생명 중 절대로 뜸일 것이다. 방금 전까지 되게 슬펐는데 갑자기 되게 재밌어지네? 그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가 아는 것이 줄어들었다. 결국 오토는 알게 됐다. 자신이 붕괴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보통 이제 더닝크루거 뭐 그런 효과 얘기하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지점이 온다고. 그것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가? 그러니까 붕괴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왜 탄생하고 왜 종결하고 왜 계속되고 왜 멈추고 왜 폭발하고 왜 침묵하는가?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인격화된 존재인가? 아니면 예로부터 존재해온 어떤 규칙인가? 마치 물리법칙처럼 중력처럼 꼭 작용하는 규칙인가? 아니면 어떤 인격신이 있어가지고 붕괴를 조종하는가? 의문이 출렁이는 조수처럼 오토를 덮치고 휩쓸고 가장 어둡고도 두려운 심연, 미지라 불리는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그럼 여기서 못 나오죠. 계속 궁금하게 하는 거야. 근데 답을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그는 나아가고 싶었으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 그는 길을 떠나고 싶었으나 종점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것도 같은 말이네. 종점을 알지 못했다. 그는 찾았다. 그는 의심했다. 그는 실패했다. 그는 헤맸다. 그는 번뇌했다. 그는 시험했다. 그는 고통받았다. 그는 초조해했다. 5만 가지 감정을 느꼈지만 의미가 없었다. 500년 동안 그가 세울 가설은 다 셀 수 없을 정도였고 그가 부정한 추측은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험하고 그걸 부정하고 답안이 연이의 머리에 떠오르고 나열하고 변화하고 조합하고 설계도를 하나하나 그려냈다가 다시 찢어버리고 찢어버렸다가 다시 만들고. 와, 지난한 세월 동안 계속 고통을 받는 거네. 결국 붕괴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순환과 반복 속에 흐릿했던 환영이 점점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거 그거네. 제2차 붕괴에서 신한테 얘가 질문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모든 지식이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신이 갑자기 가슴에다 칼을 꽂으면서
걔가 튕겨져 나왔는데 그 모든 지식이 다 잃어버리고 칼로 난죽택하는 그 화력만 남았었죠. 그게 점점 명료해진다는 얘기 같아요. 그 순환과 반복 속에 흐릿했던 환영이 점점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왜 신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난죽택을 보여줬는지. さあ一本の木を想像しよう。それが虚数の木だ。さあ一本の木を想像しよう。それが虚数の木だ。 텍스트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巨大な木。その頂点は目に見えないほど高く、その葉は空をも隠す。 이게 허수의 나무야? 하늘이라기보단 이건 물인데? 그러면은 이 위에 나무 윗부분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물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나무의 지엽은 하늘을 가렸다니까 이 물에 비친 허수의 나무 지엽이 사이사이에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보이지가 않는다. 하늘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木の下にあるのは広い 맞네. 海だ。 여기가 そ 바다예요. の深さは計り知れない。その境界に触れることもできない。 바다면은 이게 양자의 바다란 얘긴가? 天と地の間には木と海しかない。そして果てしない競争が 아 始まる。 경쟁 관계야. 아 그럼 더 이해가 되지. 해연의 문을 열고 열로 양자의 바다로 들어갔을 때 양자 괴물들이 공격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허수에서는 붕괴수들이 오고. 그러니까 다른 존재인데 둘 다 적인 거야 지금. 海は広がり続け、木は根を伸ばし成長し続ける。片方は相手を飲み込もうとし、もう片方は相手を吸収しようとする。 바다는 끝없이 넓어졌고 나무는 끝없이 성장했다. 서로가 양분이네. 적이면서 먹이네. 한쪽은 상대를 물에 파묻으려 했고 한쪽은 상대를 빨아들이려 했다. 얘는 양자의 바다를 다 빨아들이려고 하고 양자의 바다는 허수의 나무를 파묻으려 한다. 아 이런 관계일 줄은 몰랐네. 海の水が染み込んだ木は無数の歳月を経て無数の枝に分かれ始め無数の花や葉を実らせた。 항아사나 아승기는 어차피 그냥 많은 숫자죠. 10에 몇 승 이런 건데 그 구글에 나오는 구골 같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가지와 그것의 꽃과 잎을 키워냈다. 나무는 바다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이 허수의 나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겠네. この終わりのない長い過程の中でその取るに足りない片隅に新しく生えた芽。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무언가가 큰 변화를 불러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そこに人類という名の文明が生まれた。 허수의 나무는 문명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꽃과 잎을 키워냈는데 이게 새싹이니까 잎이 꽃이 그러면 인류의 문명이 그거니까 그러면 허수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꽃과 잎은 다 문명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허수의 나무 그 단어를 마주하는 순간 오토는 그의 유레카를 완성했다. 맞는 거 같은데? 그 모든 혼란이 갑자기 질서정연해졌고 어둠 속에 순간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 나타났다. 그는 그 길을 따라 뛰었다. 그가 나아갈수록 눈앞의 빛은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는 과학의 끝에 도달했다. 그는 전인의 연구가 거기에서 멈췄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남긴 길을 따라 더 어둡고 더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뛰어들었다. 想像してごらん。虚数こそが人類の起点、文明の始まり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가. 여기에 문명이 매달려. 그러면 이 가지라는 거는 문명의 이전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은 결국 나무의 기둥이 나올 거야. 그럼 모든 문명의 기둥은 이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기점도 이 나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를 찾아갈 수 있으면은 시간을 4차원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달린 게 결국 문명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게 자라기 전 단계인 나무의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딱 잘라. 그럼 그 순간에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돌리는 게 아니죠.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한 부분의 백업본인 거죠.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나이테로. 그러면 시간을 돌리지 않고도 패러독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과거를 볼 수 있거나 개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토가 허수의 나무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時間は虚数の幹に流れて 맞네. 줄기를 따라 흐른대잖아 시간이. どの枝も一つの文明、そしてどの花弁もそれが時間という次元に残した現在と過去。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이해했어. 예, 필름 같은 거. 이게 이제 저거 무한 프레임 애니메이션인 거야. 갖고 각각의 그 단면마다 전부 그 순간순간의 스냅샷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든 역사가. 갖고 우리는 개입하고 싶은 역사의 스냅샷을 찾으면은 거기를 똑 자르면은 거기가 이제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쌓으면 돼, 나무 가지를. 그럼 케빈한테 말한 시간을 번다는 얘기가 이거를 잘라. 그러면은 우리 포인터를 일로 옮겨, 앵커를. 그러면은 시간을 그때 기준으로 되돌리는 거야. 그럼 케빈은 시간을 벌게 되죠. 일로 이동하면 우리가 그냥. しかし世界の発展には制限が必要だ。量子の海との競争の中、枝葉の成長方向はあるメカニズムによる選別と是正を受け続ける。 제약? 이게 무조건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다며. 근데도 제약을 한다고. 양자의 바다의 경쟁 속에서 기업의 성장 방향은 끝없이 어떤 시스템이 선별과 수정을 받았다. 어떤 시스템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얘를 수정한다 이거야. 자라는 방향을, 문명의 방향을 수정한다. 문명을 선별한다. 그럼 그 시스템이란 거는 이 세계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문명을 없애거나 키운다는 거야. 그럼 그 시스템의 수정 부분이 붕괴인 거야? それは自然にできたメカニズム。虚数に由来するメカニズム。保育と需要のメカニズム。 세례와 도태. そして 축복할지 洗礼と 죽일지. 淘汰のメカニズムだ。人類にとって 맞네. それは崩壊という名の災害であった。 여기에 개입해서 야 이거 가지 이거 병들 것 같아 썩을 것 같아 하면은 개입해가지고 문명을 죽인다.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가지가 똑 잘려. 그럼 그 문명은 다시 자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똑 잘린 부분은 어떻게 돼? 그건 얘기가 없네. 소사, その通り。人類は永遠に崩壊から逃げられない。 우리 세계 밖의 존재가 하는 거니까 즉 정원사한테 나뭇가지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융합전사를 만들고 무슨 뭐 핵폭탄을 쏘고 그래도 우리는 나뭇가지 안에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의 가위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人類は前に進むしかない。なぜなら虚数の木には成長が必要だ。そうでなければ我々は失敗した世界のように滅び、量子の海の放末。 잘린 애들은 양자의 바닷속 거품이 돼. 아하. 네, 여기 다 나오네요. 실패한 세계는 즉 나무가 여기가 잘려 가지치기 당해. 그럼 떨어져 여기 양자의 바다로. 그럼 여기서 거품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품은 그냥 거품이 아닐 거예요. 거품 우주의 개념이겠죠. 거품 우주라는 거는 고유 세계가 있으면은 이 위쪽에는 가지겠죠. 이 고유 세계 반사되는 거품 표면에 그 장력 있는 부분에 모사하는 가짜 세계죠. 그래서 일순간만 유지되고 터지죠. 개꿀잼인데 이거? 永遠の安らぎを手に入れたいなら、人類は文明の起点、虚数に戻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僕が追い求めた答えもきっとあの虚数の木に存在する。 알 것 같아요. 이 나무 가지를 되돌리는 거야. 시간을 되돌린다기보다는 그 특정 시점으로 우리만 이동하는 거죠. 오토만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카렌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559번째 겨울, 오토는 진리로 향하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양자의 바다를 탐사하고 에텔의 앵커를 조사하고 허수의 조물을 찾아 그 거대한 신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허수의 조물, 허수를 만든 사람? 맞네, 신하고 대화했으니까. 그 거대한 신의 열쇠, 우리가 보통 신의 열쇠라고 부르는 건 구문명의 무기인데 이게 왜 열쇠냐면 허수 공간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열쇠라고 부르는데, 허수의 주인, 조물주, 그러니까 신을 만나서 허수나무로 가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는 좌절을 겪고 방해를 받고 경경에 빠지고 실패에 젖으며 무수히 많은 불가능을 얻었다. 하지만 오토는 불가능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는 결정했기에 그것은 반드시 가능해야 했기에 오토 아포칼립스는 신의 영역에 닿으려 한다. 오토 아포칼립스는 허수의 나무에 오르려 한다. 이게 신의 영역에 닿는 거죠. 아, 이런 놈이었구나. 아, 사람 살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렇게까지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네요. この会談が最高の結果を導き出したこと、とても嬉しく思うよ。 아마 이 세계관에서 타임머신은 부정할 거예요. 타임머신을 긍정해버리면 이 모든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리타 번개? 맞죠? 드발린? 원신 드발린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거죠. 원신 처음 나왔을 때 막 붕괴 막 나왔다, 세계관 연결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었던 거, 그거죠 이거. 그럼 얘가 지금 양자의 바다를 통해서 허수나무까지 연결해가지고 다른 가지에 있는 다른 세계를 봤다는 거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재밌으라고 넣은 거다 라는 게 지금은 중론이라는 거죠.